2014년 5월 23일 오전 7시 30분경에 112에 다급한 신고 전화가 한 통 걸려옵니다. 저 여기 성서공단에 있는 고물상인데요. 그 사무실이 온통 피투성입니다. 사장님이 살해를 당한 것 같아요. 빨리 좀 와주세요. 예, 신고한 분은 고물상을 관리하는 직원이었습니다. 평소 이제 가장 먼저 출근해서 고물상 문을 직접 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날은 아침에 출근했더니 고물상 문이 이미 열려 있더랍니다. 주차장에도 그 사장의 차가 세워져 있었고요. 아침부터 사장한테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싶었는데 곧장 사무실로 달려가니 사장님이 쓰러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사무실에 온통 피투성이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우, 발견하신 직원분도 상당히 놀랐겠어요. 이게 맞는 얘기인지 모르지만 예전에요. 고물상이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는 소문이 돌았었어요. 네. 저도 들었어요. 맞아요. 고물상이 네, 그렇게 돈을 많이 번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고물상에서 범죄가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아, 그 금품을 노린 예, 어떤. 예. 다 거의 현금 거래라서 네. 현금이 가장 많았죠. 저는 가장 궁금한 것은 그 사장님의 상태거든요. 예. 사장님은 어땠나요? 이미 수시간 전에 사망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아, 피해자가 양복을 입고 있었는데 와이셔츠에 온통 피가 묻을 정도로 출혈이 상당했습니다. 아이고. 귀 밑에서 그목 중앙까지 날카로운 흉기로 깊게 그인 상처가 있었고요. 범인으로부터 수차례 공격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 현장에 혹시 범인이 남긴 흔적은 없었나요? 네, 사무실 출입문 쪽에 대걸레가 하나 세워져 있었는데요. 손잡이며 걸레 쪽에 혈흔이 잔뜩 묻어 있더라고요. 사무실 바닥에 닦인 흔적들을 쭉 살펴보았더니 범인이 자신의 족적을 지운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족족을 지을 정도면 다른 흔적도 다 지웠다는 얘기잖아요. 그 외에 다른 건 나온 게 없었나요? 사무실에서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것으로 보이는 장갑흔이 여러 군데서 발견됐습니다. 장갑은. 야, 장갑을 꼈나 보네요. 장갑 꼈다는 거는 준비한 거죠. 음. 장갑 흔히 어디에 묻어 있었나요? 사무실 서랍마다 다 찍혀 있었고요. 심지어 냉장고 문까지 열어봤는지 냉장고 손잡이에서도 장갑흔이 나왔습니다. 아, 이상한 건 보통 서랍을 뒤지는 범인들은 내용물을 뒤지다가 꺼내놓거나 다음 서랍을 빨리 확인하려고 한 번 열었던 서랍은 대충 닫아놓고 떠나는데 서랍이 꼼꼼하게 다 닫혀 있었습니다. 뭘 찾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예. 뭘까? 아, 어디 돈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돈을 찾기 위해서 일일이 다 열어보고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뭐 닫아놓고 그랬을까요? 형사님들은 돈을 노린 강도가 아닐 거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돈을 노린 게 아니에요? 왜 그런 생각을 하신 거죠? 피해자인 사장의 차에서도 장갑흔이 남아 있어서 그 차량을 수색을 했습니다. 근데 트렁크에서 예상치 못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됐어요. 트렁크에서요? 현금으로 1,800만 원이 쇼핑백에 들어 있었습니다. 트렁크에 1,800만 원. 돈이 들어있던 쇼핑백에서도 장갑흔이 남아 있었는데요. 그 돈을 안 가져갔더라고요. 아, 심지어 발견을 한 건데 안 가져갔다는 얘기네요? 야, 그 돈을 왜 안 가져갔지? 뭐라? 아니면 1,800만 원, 그 현금보다도 더 큰 뭔가 있었나 보네요. 살인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다른 이유? 근데 그렇게 큰 돈을 트렁크에 왜 그렇게 갖고 다니신 거예요? 그 고물상의 규모가 꽤 컸습니다. 단가가 높은 금속류만 거래를 했고 거래 상대도 철거업체나 공사업체여서 거액의 현금을 항상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트렁크를 금고처럼 사용했다고 하고요. 작은 고물상이 아니었네요. 아니었나 봐요. 네. 오. 근데 혹시 없어진 게 뭔지 확인은 됐나요? 고물상 직원에게 혹시 없어진 게 없는지 확인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장의 차 트렁크를 유심히 살펴보다 한 직원이 피해자가 평소에 늘 들고 다니는 서류 가방이 안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대체 뭘 그 서류 가방에 담아서 갖고 다녔던 거예요? 문제는 그 서류 가방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유가족들도 직원들도 그 서류 가방의 내용물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진짜. 서류 가방이 목적이었다면 가방만 가져가면 되지. 굳이 사장님을 그렇게 살해해야 할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러면은 부검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부검 결과 사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인한 과다출혈이었습니다. 아, 상반신에 흉기에 찔린 상처만 25군데나 확인됐는데요. 목을 집중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드러났고요. 오른팔에 방아흔 한 군데가 발견됐는데 제대로 반항도 못하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목을 집중적으로 누웠다고 하니까 이거 되게 애초에 불편한데. 작정하고 죽이려고 목을 네. 건드린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피해자한테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지인들 말로는 성격이 원만하고 금전 관계도 깔끔해서 주변에 원한을 살 만한 사람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니면 서류 가방을 훔치려다가 들켜서 살해까지? 그렇다고 하기엔 너무 방법이 잔인하죠, 잔인하죠. 잔인하죠. 예. 그렇죠? 다발성 손상이라는데 25군데나. 근데 그 냉장고도 열어보고 뭐 장가분이 다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왜 이렇게 다 열어봤을까요? 냉장고에 뭘 넣고 다니는 걸 알았나? 왜지? 예전에는 뭐 돈 진짜. 감춰놓고 했어요. 귀중품. 오히려 저도 그런 적 있었어요. 아 진짜요? 네. 근데 어찌됐건 냉장고에 어떤 물건을 찾으려고 손을 댄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보통 범죄 현장에서 범죄자들도 이제 긴장을 하면 물을 꺼내 먹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 다른 범죄 현장에서도 큰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상황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다른 곳을 다 뒤졌기 때문에. 확실한 건 범인이 어쨌든 완전한 비면식 강도 목적의 범행은 아닌 것으로 추측은 되죠. 아 그렇다면은 바꿔 말하면 면식범일 면식범이라는 가능성이 얘기죠. 있다라는 얘기신 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런 반면에 사장에 대해서 아주 잘 아는 면식범도 아닌 것 같은 흔적들이 또 보이거든요. 평상시 물건을 어디 두고 중요한 것이 어디 있는지를 대략 알았다면 이렇게 정말 모든 서랍에 다 혈흔이 남을 정도로 뒤져보지는 않았을 것이다. 두 번째는 자신의 흔적을 지금 다 지우고 갔잖아요. 굉장히 현장에서 여유로웠어요. 네. 병명을 하나 들어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없었다는 것도 대충 알고 있었을 것이고 아,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정황들을 본다면 완전한 비면식이다 이렇게 보기에는 또 어려운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 침입을 해야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하는 시간대를 설정한 범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범행 장소와 범행 사람을 정해놓고 준비를 했을 수도 그렇죠. 있죠. 아, 이 사람이 그렇지. 몇 시에 드나들고 들어가고 보물상은 몇 시에 비고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조사했을 수도 그렇죠. 있죠. 그게 이제 소위 편면식이라고 해서 범행 대상이 선정이 되면 그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자기가 관찰을 하면서 언제 범행을 하는 게 좋겠다라는 것을 이제 판단을 하고 실행에 옮기게 되죠. 아,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니지만 나를 다 알고 있는 범행이다 이렇게 추측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죠. 근데 서류 가방만 그 1,800만 원 현금도 안 가져가고 서류 가방만 가져간 이유가 뭔지 저는 진짜 궁금한데요. 네. 네. 거액의 현금이 오고 갈 정도로 규모가 큰 그런 고물상이다 보니까 이 고물상은 24시간 365일 지키고 있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 CCTV. 바로 고물상에 설치된 CCTV입니다. 오, 아, 네, 고물상에 총 4대의 CCTV가 있었는데요. 그중 한 대가 컨테이너를 개조해서 만든 사무실 출입문 위쪽에 달려 있더라고요. 출입문 위쪽. 그 이렇게 그러면 들고 나는 사람이 다 찍혔을 거고 그 가운데 그렇죠, 범인도 그렇죠. 있었을 수 있죠. 그렇죠. 뭐 나왔나요? 근데 아쉽게도 이게 출입문 전체를 비추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출입문 아래쪽 일부만 찍혀서 사무실을 드나드는 사람의 발만 보이더라고요. 일단 뭐라도 찾아보자 싶어서 그 전날 CCTV를 모두 확인했습니다. 저녁 7시경에 두 사람이 사무실을 빠져나갔는데요. 직원들이 퇴근을 한 거였습니다. 그리고 저녁 8시 20분쯤에 사무실 앞에서 슬리퍼를 신고 서성이라는 남자의 발이 찍혀 있었습니다. 직원한테 그 확인을 해보니까 평소에 사장이 신는 슬리퍼라고 했습니다. 후 사무실 불이 꺼지더니 사장이 구두를 신고 사무실에서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오, 그럼 일단 구두로 갈아 신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려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온 것으로 추측이 되죠. 그렇죠.
네. 근데 나갔던 사장이 금방 다시 사무실로 돌아와서 불을 켜더라고요. 그 뒤에 어떤 사람이 뒤따라 들어갔고요. 그게 8시 35분경이었습니다. 옷차림하고 신발로 봐서는 남자로 추정되었습니다. 네. 뒤따라간 남자가 사무실로 들어간 지 10여 분 후에 불이 꺼지더니 사무실에서 아무도 나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 후에 범인으로 보이는 남자가 사무실에서 나와서 대걸레를 가지고 다시 들어가더라고요. 맞네. 그러면 전날 저녁 약 8시 35분쯤 범행이 일어났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직원이 다 퇴근하고. 퇴근하고 나서. 네. 고물상 인근 도로 CCTV에 뭔가 잡힌 게 없었나요? 고물상이 공간 외곽에 있어서 도로에 CCTV가 거의 없었습니다. 가로등도 많지 않아서 고물상 방향으로 가는 차량 불빛 정도만 확인이 되는 정도였습니다. 우리 서 형사님이 또 어떤 분입니까? 네. 그 근성. 네. 남다른 근성을 또 갖고 계신 분이잖아요. 낮에는 수사를 하고요. 밤에는 서류를 보고 또 봅니다. 그러다가 문득 한 가지 의문이 머리를 번뜩하고 스쳤다고 합니다. 그 고물상이 담벼락 대신에 그 4m 높이의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네. 그 보안 시설도 설치되어 있었고요. 출입문은 잠겨져 있었는데 범인이 어떻게 갔을까 싶더라고요. 그 4m 높이니까. 넘어왔다고 치면 그 펜스에 보안도 되어 있다고 하면 적어도 경보음을 울렸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래서 이제 보안을 관리하는 사설 경비업체를 찾아갔습니다. 혹시 범인이 그 이전에 몰래 침입을 시도한 적이 있지 않을까? 제 예상이 맞다면 첫 시도 때는 반드시 실패하기 마련이거든요. 살인이 벌어진 그날로부터 이틀 전 고물상의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어머, 그것도 범행이 일어났던 비슷한 시간대예요. 저녁 8시 35분. 35분경에 사건이 일어났다고 네, 했으니까 그 시간쯤에 이틀 전에도 똑같이 경보가 울렸었어요. 이건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같은 범행 시간대라는 게 그쵸? 형사님이 예상하신 게 이렇게 맞아떨어져요? 야, 신기하네. 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경보가 떠서 사설 경비업체 직원이 고물상으로 바로 출동했는데 사장이 뒤따라 들어오더랍니다.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요. 외부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사장님이랑 같이 고물상을 살펴봤는데 고철이 담긴 포대가 쓰러져 있는 거 말고는 침입 흔적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포대가 쓰러져 있던 거. 저는 오히려 경보음 때문에 급히 도망쳐서 경비업체 직원들이 미처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형사님이 추측하신 게 맞다고 하더라도 지금 요 상황만 가지고 어떻게 범인을 또 찾아내죠? 형사님은 다시 고물상의 인근 도로 CCTV를 확인합니다. 경보음이 울렸던 그날, 그 시각, 그리고 범행이 발생한 날의 시간에 맞춰서 인근을 지나가는 차량 헤드라이트 불빛만 뚫어지게 쳐다보는 겁니다. 어머, 헤드라이트 불빛이요? 근데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냅니다. 그것도 한 번. 한 번에요? 어떻게 해요? 헤드라이트 불빛만으로? 고물상이 그 골목에 있었는데 큰 길까지 같은 루트로 이동하는 헤드라이트 불빛이 보였습니다. 캄캄한 골목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한 줄기만 쫙 비치는 게 있었습니다. 전체는 이렇게 두 줄기죠. 두 개. 아, 그쵸. 자동차는 라이트가 두 개죠. 한 대. 근데 한 줄기? 어머, 오토바이? 어머! 오토바이요? 네, 저는 보자마자 오토바이로 추정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토바이의 한 줄기 헤드라이트 불빛과 함께 번쩍번쩍 알록달록한 불빛까지 보였는데 알록달록? 이게 보통 요란스러운 게 아니었다고 합니다. 튜닝이라고 그러죠. 튜닝하고 뭐 좀 달고. 근데 그 범인이면 그렇게 요란하게 그런 거를 타고 갔을까요? 왜냐면 그 누가 봐도 눈에 확 띄는데. 그렇죠. 범행 당일과 그 이틀 전에 같은 시간대 같은 루트로 고물상 방향으로 이동하는 걸 확인했더니 그 오토바이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중에 요란하게 오토바이를 꾸미고 다니는 사람들만 싹 다 탐문했습니다. 그렇게. 일일이 알리바이까지 다 확인했고요. 근데 그 범행이 벌어진 날로부터 사흘 뒤에 자신의 오토바이를 싸게 넘기고 대구를 뜬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음식 배달을 하던 40대 남성이었습니다. 음식 배달. 그 오토바이 판 사람이 왜 대구를 떴는지까지만 확인해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오토바이를 산 사람을 만났습니다. 어. 오토바이 전 주인이랑 그 친구 사이라고 했습니다. 대구를 갑자기 뜬 이유는 모른다고 했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오토바이를 천천히 봤는데 뒤에 달린 배달통 안에 말라붙은 핏자국 같은 게 보였습니다. 야, 이렇게 핏자국이요? 예. 배달통 안에 피가요? 그러면 잠깐만. 근데 왜 배달통에 피가 묻어 있는 거지? 그러니까. 형사님은 오토바이를 산 남자에게 양해를 구하고요. 그 배달통을 국과수에 의뢰를 맡깁니다. 야, 진짜 포기 없이. 왜냐면 이게 결정적인 단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뭐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나오면 좋겠어요. 일단 국과수 분석 결과만 기다릴 수 없었던 형사님은요. 전 오토바이 주인의 범죄 기록 조회를 한번 해봅니다. 근데 결과를 보고 바로 이 남자를 용의선상에 올립니다. 지금부터 이 남자를 최 씨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전력을 보니까 10대의 절도죄로 보호 처분을 4번 받았고요. 아이고. 4번씩이요. 성이 된 후에도 절도 전가로만 8번이었습니다. 절도 8번. 완전 상습범이네. 그러면 최 씨는 그때 어디에 있었는지. 예, 휴대폰 위치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니까 전화기가 꺼져 있었어요. 그 전화기를 끄기 전에 마지막으로 뜬 곳이 수원으로 확인됐습니다. 수원? 대구에서 수원이요? 그러네요. 그래서 일단 그 오토바이를 산 친구에게 얘기를 해놨죠. 수시로 최 씨한테 전화해보고 통화되는 대로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서 연락을 해달라. 그랬더니 몇 시간 안 지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전화를 받자마자 기쁨과 위기가 동시에 확 오더라고요. 범인 그 최 씨 위치를 알았다는 것은 기쁨이고 조만간 최 씨가 원양 어선을 타고 한국을 떠난다고 했습니다. 일정은 모르겠고요. 원양어선을 탄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범인일 가능성이 더 확실해졌고, 가버리면 이거 끝이라고 생각이 드셨으니까 그게 위기라고 생각을 하신 거구나. 마음이 조급하셨겠어요. 이거 빨리 잡아야죠. 그러니까요. 최 씨를 잡으러 수원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이동 중에 최 씨가 머물고 있다는 원룸 건물주한테도 연락을 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상 도착 시간이 밤 11시였습니다. 그 밤에 요란을 떨고 하면은 시끄러우니까 열쇠를 받아 불시에 덮치려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검거 순간까지도 긴장을 놓치지 않고 확실한 검거를 위해서. 그래서 잡았나요? 형사님들이 열쇠로 문을 따고요. 집 안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형사님들이 일제히 당황합니다. 형사님들이 들어가자마자 누가 자다가 벌떡 일어났는데요. 네. 뭐야? 웬 초등학생인가 했답니다. 초등학생이요? 너무 작고 왜소한. 집을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집을 그러게. 잘못 찾으신 거 아니에요? 초등학생이 잘못 찾으신 거 같은데. 그쵸. 근데 그 왜소한 조그만 남자가 최 씨가 맞았습니다. 어머. 그 저희를 보자마자 형사인 줄 알았는지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범인 맞아요? 네, 저희가 최 씨를 체포해서 데리고 내려올 때 국과수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최 씨가 판 오토바이 배달통에 묻어있던 게 혈흔이 맞았고 어머. 사망한 피해자의 DNA와도 일치했습니다. 진짜 이거는 최 씨가 범인 맞았네요. 그치. 그러지 않고서야 왜 사망한 고물상 사장의 피가 거기 배달통에 묻어 있겠어요. 그거야말로 정말 완벽한 증거죠. 아니 나는 형사님 보고 벌벌 떨었다고 해서 네. 범인들은 절대 안 떨잖아요. 오히려 뭐 그냥 왜, 당당하고 당당하죠. 뭐막 얘기하는데 그래서 아닌 줄 알았더니 그 최 씨가 인정을 바로 했나요? 네, 잡히자마자 바로 시인했습니다. 어머머머. 세상에. 정말 묻고 싶었던 게 그 1,800만 원도 놔두고 서류 가방만 가져갔잖아요.
도대체 서류 가방에 뭐가 들어있는지 진짜 궁금해요. 살인까지 가고 그렇게 진짜. 되는지 너무 전 그게 네. 궁금합니다. 그냥 눈에 띄어서 가지고 갔다고 했습니다. 뭔가 대단한 게 들어있는 줄 알고 들고 가서 열어보니까 수표, 뭐 통장, 도장, 보험증서 이런 게 있었고 돈 될 만한 것은 없어서 바로 흉기하고 옷 등을 담아서 고향 선산 야산에 버렸다고. 그냥 돈을 노린 강도? 그럼 트렁크에 있는 1,800만 원은 왜 안 가져간 거예요? 아 그러니까. 쇼핑백 안에 돈이 들어있는지도 몰랐답니다. 그럼 그걸 왜 잡았대? 쇼핑백이니까 그냥 잡아보기만 하고요. 예. 안을 확인을 안 했대요. 야, 황당하네. 이게 뭐 그러면 훔친 돈은 얼마나 되는데요? 그게 큰 돈이었겠죠. 피해자 지갑에 들어있던 50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50만 원이요? 그 돈은 전부 도피장으로 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일반 강도인데 어떻게 25차례나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하게.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예, 최 씨가 1년 전에 공단 근처 중국집에서 배달원을 일하면서 고물상으로 배달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피해자가 음식값을 지불하려고 책상 서랍을 열었는데 그게 지금 5만 원짜리 돈이 수두룩하게 있는 걸 보게 됐다. 아이고. 그리고 범행 한 달 전에 카드 빚, 사채 빚에 쌓여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중에 그 생각이 나서 범행을 결심했다고 했습니다. 아유, 그래서 그 서랍을 다 열어봤구나. 참, 아니 카드빚이 도대체 얼마였는데요? 1,000만 원 정도 됐습니다. 에휴. 사람을 최 씨 말로는 처음에는 돈만 훔치려고 했답니다. 그래서 범행 일주일 전부터 고물상 훔쳐보다가 사건 발생 이틀 전에 실제로 고물상에 들어가 봤는데 그때 경보가 울려서 도망갔다고 했습니다. 야 예리하네. 형사님이 예리하게 보신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하셨네. 그러니까 진짜로 그 최 씨 때문에 울린 게 맞았네요. 네. 첫 번째 범행에 실패한 최 씨는 또 어떻게 하면 경보가 울리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훔칠 수 있을까 고민했다고 해요. 그때 문득 고물상에 사람이 있을 땐 보안 시스템을 꺼뒀던 게 생각이 났다고 하는 거예요. 경보 해제하고 들어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단순하게 경보음이 울리지 않으려면 사람이 있을 때 내가 돈을 훔쳐야겠다 이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러면 알고 들어갔다는 거네요. 사람이 있는 걸 알고. 그러면 돈만 훔친 생각이 아니었고 사람이 있어도 내가 들어갔을 때 이 사람을 어떻게 하고 돈까지 가져겠다는 생각을 갖고 작정하고 아예 들어간 거네. 최 씨는 고물상에 사람이 있을 때 출입문으로 들어가서 사람을 죽이고 돈을 훔치기로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휴대폰으로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사신유, 족적 남기지 않는 법, 사람을 칼로 찌를 때 손 안 다치는 방법. 어머. 이게 뭐야? 그러니까 사람을 해칠 생각을 하면서 자기를 조금 더 안 다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모양이네요. 본인은 안 다치는. 다치려고 그걸 다 검색하고 준비를 했다는 얘기잖아요. 아 죽이고 내가 중요한 거는 다 가져 나오겠다는 그러니까. 마음을 먹고 들어간 거네. 살인을 깔고 들어간 거네요. 그렇죠, 도둑질하러. 그렇죠. 예, 계획살인, 네. 계획 강도살인. 근데 어떻게 출입문으로 그렇게 들어갔죠? 피해자가 문을 그렇게 쉽게 열어줬을까요? 미리 생각해서 준비를 했더라고요. 어머. 택배 기사를 위장하면 문을 열어주겠다 싶어서 빈 박스에 사과를 몇 개 넣고 들어갔다고 합니다. 피해자는 택배 기사인 줄 알고 문을 열어줬던 거고요. 아, 철저히 계약했네. 잔인하고 아주 치밀하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닙니다. 수사가 마무리될 무렵 형사님이 최 씨한테 피해자를 왜 그렇게 많이 찔러 죽였냐 이게 물어봤다고 해요. 최 씨의 대답을 듣고 형사님은 말문이 턱 하고 막힙니다. 왜요? 아, 또 이상한 변명이나 이상한 소리 있겠지. 왜 그렇게 많이 찔렀냐고 하니까 제가요 저는 한 번이나 두 번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그 위에는 모르겠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소리야? 그거 아닙니까? 모르는 척하는 거? 재판에서 그래도 어떻게든 감형받으려고? 네. 자기 범죄자들 중에서도 극도로 흥분을 해서 범행을 저지르다 보면 자기가 어떤 행위를 저질렀는지 잘 기억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몇 회에 찔렀는지 다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상당수 있긴 합니다.
그런데 실행한 사실이 남아 있기 때문에 법정에서 양형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기억이니까. 그건 다행이네요.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강도 살인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아, 그래 너무 명백한 너무- 강도 어. 살인이죠. 아니 저는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택배 기사님으로 제가 변장을 했잖아요. 진짜 열심히 사시는 기사님들 많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가 그럼요. 그분들한테 진짜 친절하게 대해도 모자랄 판인데 자꾸 이런 일이 생기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겨요. 아주 성실을 다하시는 그런 분들의 직업이 이렇게 나쁘게 오용되고 있다는 것도 참 너무 안타까운 일이고요. 그 거주지를 찾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복잡했을 텐데 아마 수사기법 때문에 좀 생략을 하신 것 같아요. 아, 그거는 뭐 나가면 안 되니까. 맞습니다. 예. 아무튼 범인은 어떻게든 꼭 잡힌다는 거. 맞아요. 예. 흘러가는 단서는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 사건에 임하셨기 때문에 그 한 개의 라이트를 찾아낸 데서부터 이게 지금 사건이 해결된 거잖아요. 맞아요. 하나를. 대단하신 것 같아요. 즐겨봐 이 채널.